예, 전문위원 이정규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조 9,042억 원 대비 12.6%인 8,727억 원이 증가한 7조 7,770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1회 추경은 본예산 대비 12.64%가 증가하여 최근 5년 사이에 규모가 가장 큰 추경입니다만 세입 측면에서 지방교부세는 감액되었고 지방채는 증가하여 여전히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 임여금 중 세입 초과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2022년 결산 대비 23년 결산은 116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 수입도 30억 원이 감소하는 등 경기 침체의 영향이 매년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울산시는 3년간 수문재산 1,544억 원을 발굴하였고 전남도는 지난해 공유재산 특정감사로 수문재산 8,208억 원을 발굴하였으며 용인특례시도 20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 발굴팀을 신설 운영하면서 시유재산 1,250억 원을 발굴하는 등 세외 수입 증대 방안을 새롭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을 위해 세수 확보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 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75쪽 행정의 신뢰와 관련하여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교육재정교부금 관련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시세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법정 전입금으로 매년 본예산에 일괄 편성해 왔으며 24년 1회 추경 기준으로 3,087억 700만 원을 전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는 2024년 본예산에 1,10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1회 추경에는 1,382억 900만 원만을 편성하고 604억 9,800만 원을 미반영하였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4개 시도가 법정 전입금을 편성하지 못했고 우리 광주는 대구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법정 전출금은 1회 추경에 전부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본예산 예결위 심의에서도 법정 의무적 경비는 최우선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서 행정기관 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시 행정의 신뢰 문제가 대두되었고 여러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2013년 제정하고 2020년 3월에 개정한 광주시 교육재정 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제3호 1항에 시장은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법정 기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전출액 규모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전출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교육재정 교부금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증감액을 반복하는 사업들로 인한 행정 신뢰의 문제입니다. 2024년 본예산 심의 당시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구했으나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불과 4개월 만인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반대로 민주보훈과의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2023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지만 집행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1회 추경에서 다시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 추경에서 또다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다시 반영되었지만 이번 추경에 또다시 삭감한 상황입니다. 교통국 소관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도 2024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끈질긴 수정 제안을 집행부는 단호하게 거부하였으나 올해 GPS 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집행부는
매번 의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부동의로 일관하다가 일순간에 입장 바꾸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은 온데간데 없이 예산 편성 기준을 알 수 없는 오락가락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예산 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은 사업 계획이 정교하지 않다는 방증이며 사업에 대한 신뢰 저하와 함께 시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순세계 잉여금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지난해 연말 광주시는 2023년 3회 추경에 세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80억 원, 지역개발기금 200억 원 등 동원 가능한 재원은 모두 끌어모았고 그래도 역부족이어서 1,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세출에서도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해 집행잔액들을 선도적으로 정리하며 추경 재원 마련을 했기 때문에 올해 세입 순세계 잉여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 본예산 최근 3년간 일반 회계에서요. 다른 게 아니고 일반 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 편성 내역을 보니까 2024년에 0원이에요. 예. 이거 맞습니까? 맞는가? 기조실장 예,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십시오.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왜 그렇죠? 올해 이제 정리 추경을 하면서 올해 갑자기 지방 교부세가 이제 기재부에서 지방 교부세를 한 2천억 정도 교부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지방세 감소해서 한 5천억을 저희가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새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갈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2023년도에 1,200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2021년에 850억, 2022년에 4,400억. 이 작년까지는 다 세웠어요. 작년에는 갑자기 올해처럼 5천억이 세수 결손이 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잉여금에 대한 추계의 방식이랄지 뭐 기준, 원칙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추계의 방식도 대단히 주먹구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네,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공감하고요. 아무래도 좀 더 정밀하게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잉여되는 돈들에 대한 추계는 좀 정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지난해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번 추경에 1,027억 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고 집행 잔액이 역대급으로 많은 2,59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결과로만 보면 의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세입 추계 방식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추경을 통해 세출을 맞추는 잘못된 재정 운용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세입 추계의 정밀도를 높이고 건전 재정을 위한 양입 제출 원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78쪽 2월 사업 집행률 저조 관련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1쪽 광주 G패스 관련입니다. G패스 사업은 정부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한 K패스 사업에 추가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K패스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를 즉시 할인해주고 청년 및 성인 어르신들에게 일정 비율을 추가로 환급해주는 광주형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편성된 G패스 관련 사업비는 총 3억 1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예산 편성 심의 과정에서 버스 무상 교통과 관련한 그 대상과 효율성에 있어서 어린이로 할 것인지 청소년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격한 논쟁을 한 바 있습니다. 왜 뭐 어린이를 먼저 하려고 하셨는지 예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납득이 좀 되지 가장 큰 않아서 이유가 예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3부터 하려고 그러면 전제가 청소년을 학대하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청소년을 학대할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린이 무상 교통으로만 하고 청소년 학대에 대한 계획은 전혀 청소년을 학대하지 없으신가요? 않을 겁니다. 필요성이 인정한데 우리 시 앞으로 재정 사정이라든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실무적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사업마다 다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네, 그러면 꼭 무상만 할 것이 아니라 뭐 자부담 얼마 하고 청소년들은 뭐 200원을 된다든지 이렇게 해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인데 왜 실효성이 그렇게 있지 않은 어린이한테만 무상교통을 하겠다는 건지 진짜 필요한 건 중고등학생들인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 가능할까요?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요.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신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실무진들은 다 반대하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정 부담이 너무 큽니다. 예산을 쓰려면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어린이 무상교통을 한다고 한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용을 할까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청소년 전체적으로 무임 확대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무진 의견도 같고요. 네, 그렇다면 그게- 당초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의회만 동의하면 하겠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야죠. 그리고 저희들의 의견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 확고한 의견입니다. 4개월 만에 청소년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GPS 설계 과정에서 관련 토론회나 계층별 연령별 여론조사 또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 여론을 청취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대상별 할인율과 환급률이 결정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광주 GPS와는 정책 방향을 달리하고 있는 인천 아이패스나 경기패스 등 타 시도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우리 시는 광주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에서 청년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형 정책으로 GPS를 추진하면서 청년 기준을 정부 안대로 채택한 것은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 추경 검토 보고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6년째 표류했던 월봉서원 체험복합관 사례를 지적했듯이 GPS 사업의 첫 단추인 설계 과정에서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설계대로 GPS 사업이 시작되면 어린이 청소년 할인 662억 원을 포함해 매년 101억 원의 막대한 시 재정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4쪽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감액 관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2일 광주시의 지방교부세법 제11조 및 동시행령 12조에 의거 24년 지방교부세 1억 4,800만 원을 감액 교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광주 수액의 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을 3년 동안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는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치르면서 대회 실외 경기장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 예산에서 1억 4,800만 원의 낙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낙찰 차액은 행안부에 용도 변경을 신청해서 다른 용도로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신청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19년 12월 수영선수권대회 지원본부마저 해체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이후 시 일반회계 예산통장에 1억 4천만 원이 19년부터 23년까지 아무도 모른 채 남아 있었고 미집행 잔액 기간이 3년을 초과하자 결국 행안부로부터 교부세 감액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이번 감액은 직접적인 손해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 행정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확인해준 단적인 사례입니다.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에 대한 용도 변경 미신청은 주무부서인 대외지원본부 해체로 인한 관리 주체의 부재가 주 원인이며 해체 전에 체육진흥과로 정확하게 업무가 이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분기별 월평 잔액과 서류상 예산 잔액을 대조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6조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입니다. 첫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비 683억 원 관련입니다. 2013년부터 추진되어 온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총 사업비 3조 806억 원이며 국비와 시비 60대 40 매칭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시비 300억 원의 증액 편성과 23년도 국고보조금 미집행액 683억 3,500만 원의 반환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22년도 국고보조금 2,750억 원 중
매칭비를 세우지 못한 국비 부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운행 지침을 정하여 당해년도에 지방비 미확보 시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고 상황에 따라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환금의 경우가 이번 반환금의 경우가 이 기재부 지침에 해당되며 22년도 국고보조금 미집행액 반납과 함께 23년도 국고보조금 1,847억 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는 적어도 2023년 이전에 이런 지침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사례됩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여러 불편을 감수하면서 조속한 완공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5G 기반 스마트 관광 로드 개발 사업비 22억 5천만 원 반환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87쪽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아 문화주민도시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광주 송정역과 광주역 간 셔틀 열차를 개조하여 5G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2020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최초 계획은 국시비 50대 50 매칭으로 총 사업비 5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내구 연한이 다 된 셔틀 열차의 운행 중단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면서 국고보조금 22억 5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2020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이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기본계획 설계 영역을 추진하는 등 1억 2천만 원을 집행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고 결과적으로 2020년부터 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46억 5천만 원을 사장시킨 것입니다. 비록 자치단체장 방침이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의회 등에서 크고 작은 우려가 제기되는 사업이라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이 한번 결정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사례됩니다. 검토보고서 88쪽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2억 7,400만 원 반환 또한 지난해 1회 추경에서 12를 추가 편성하였으나 의회에서 지적했던 대로 사업비의 10%도 사용하지 못한 사례 중 하나로 보다 디테일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례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1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시산하 19개 산하기관에 대한 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상세한 검토 내용은 지난 4월 1일 발행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개 산하기관에 대한 예산 분석 결과 이사회 의사정족수 과반 미달에도 예산안을 의결한 광주연구원, 단순 산식도 맞지 않는 예산안을 의결한 광주문화재단, 전문가 1명의 멘토링 수당을 1억 6,200만 원이나 편성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예산안을 서면 심의로 의결한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그리고 디자인진흥원, 정산이 끝난 출연금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 세입으로 잡아서 조례를 위반한 광주관광공사, 광주연구원,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린카진흥원, 남도정학회 등 심각한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시사나 19개 기관 모두가 조례와 정관에 따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까지 결산을 끝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 시기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시 공공기관 통폐합 이후 각 기관들이 설립 목적에 맞게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집행부 소관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